세상에는 우리가 배우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조용한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말로 설명되지 않고 글로 쓰여 있지도 않지만 어떤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규칙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모든 말, 모든 몸짓, 모든 반응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장악하거나 아니면 서서히 내어주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혹독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보여주지 않기로 선택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이 진리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혼돈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고 소음 속에서 침묵하며 갈등 속에서 속내를 드러내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했습니다. 이는 약점을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강인함을 체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과시하고 과민하게 반응하며 과하게 말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힘은 절제에서 나옵니다.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평정심이 존재감을 만든다는 것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고 중심을 유지하며 조용한 자신감으로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공개적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9가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만약 어떤 상황을 겪고 나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었어 라거나 왜 그것 때문에 흔들렸을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소란이나 자만이 아닌 진정한 자기 수양의 길, 성장의 길을 걷고 있다면 당신 자신을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단련하고 존재감을 날카롭게 만들기 위한 모든 발걸음은 당신이 되어야 할 본연의 모습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 테니까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소리내어 불평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가장 차분해 보이는 이들이 가장 큰 존중을 받는다는 사실을 눈치챈 적 있으신가요? 단지 옷을 잘 입거나 자신감 있게 말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에너지에 깃들어 있습니다. 조용하고 침착하며 주변에서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기운.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으며 삶의 짐을 광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절대 하지 않는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바로 소리내어 불평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 인간이니까요. 좌절하고 지치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해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솔직한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런 해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 버거우니 당신이 이 짐을 함께 져주었으면 좋겠어. 직접 그런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모든 불평의 이면에는 바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그들이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여 줄지라도 무언가 미묘하게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단단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토아학파는 이런 종류의 행동을 파토스, 즉 파괴적인 감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느끼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 특히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공간에 흩뿌릴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깨달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절제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타인에게 연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내면 세계를 통달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불평은 동정을 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존중을 얻게 하지는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려 한다면, 한순간의 좌절보다 더 오래 지속될 평판을 쌓으려 한다면 그 존중은 지킬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불평할 때 당신은 외부에서 위안을 찾는 훈련을 스스로에게 시키는 셈입니다. 당신의 마음에게 불편함은 누군가 지켜봐야만 실제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진정한 힘은 불편함과 조용히 마주 앉아 그것을 이해하고 심지어 광고할 필요 없이 존중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칼 융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어떤 어리석은 짓이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평은 종종 바로 그런 회피 행위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더 깊은 대화로부터의 도피이자주의를 분산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좌절감을 표출할 때 우리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일 기회를 스스로에게서 빼앗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의 어려움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공유하는 취약성과 반응적이고 부주의한 불평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성찰이나 치유의 공간에 앉아 있을 때 나누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성장에 관심 없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공적인 장소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단지 소음을 만들고 당신의 존재감을 희석시키며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게 만들 뿐입니다. 공개적인 불평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평정심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당신을 더 작게 만듭니다. 그리고 반응에 중독된 세상에서 평정심은 희귀하며 사람을 끄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 조용한 권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훈련이며 자기 인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는 것, 특히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것. 불평은 하나의 반응이며 종종 가장 쉬운 반응입니다. 노력이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이건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니체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모든 방법을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불평은 당신이 자신의 이유를 잊어버렸다는 신호이며 목적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피상적인 반응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이유를 잃어버리면 희생자 의식에 빠지기 쉽고 결핍의 관점에서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공개적인 불평은 그 악순환을 더욱 강화합니다. 당신의 뇌는 스스로가 항상 공격받고 항상 갇혀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보는 방식마저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은 내면에서 인내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무게를 갖게 합니다. 당신이 말 한마디 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고요하고 확고한 평온함으로 방에 들어섭니다. 혼돈이 닥쳤을 때 당신은 움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리내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담아내고 연금술처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 그것이 바로 신비로움이며 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큰 소리를 내서가 아니라 더 고요해짐으로써 그것을 얻게 됩니다. 둘째, 당신의 불안감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혹시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하기 직전 아마 망칠 것 같아요라거나 제가 이런 건 잘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같은 말을 내뱉은 적이 있나요? 사소하고 무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저 솔직하거나 기대치를 조절하려는 시도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 그리고 더 나쁘게는 당신이 스스로를 보는 방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불안감을 소리내어 말할 때마다 우리는 단지 의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지 않으니 당신도 나를 믿지 않는 편이 좋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서사를 벽돌처럼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는 그 서사를 진실로 믿기 시작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한다고 전해 듣거든 그 말에 대해 변명하지 말고 이렇게 대답하라. 그는 나의 다른 결점들은 몰랐나 보군. 알았다면 이것만 언급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것은 스토아학 파트규의 냉소적인 유머이지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핵심은 자신을 변호하거나 깎아내리기 위해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도 알아채기 전에 자신의 결점을 선언해버리면 당신은 존재감의 힘을 스스로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여기에 있기 위해 당신의 허락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런 존재감 말입니다. 진실은 누구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말입니다. 완전히 갖춰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그 내면에는 의심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조용히 품고 가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든 그것을 내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불안감을 소리내어 말할 때, 특히 사람들 앞에서 그럴 때, 당신은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그 한순간에 자기 의심으로 당신을 평가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이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말을 기억했다가 그 이후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을 바라보는 렌즈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들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당신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바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생각 없이 불안감을 표출할 때 당신은 당신의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앞장서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덧없는 감정에게 삶의 방향키를 넘겨주는 셈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그 반대를 가르칩니다.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을 관찰하며 의도를 가지고 반응을 선택하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불안감이 올라올 때,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올라올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이 됩니다. 그것을 세상에 광고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배우기 위해 충분히 오랫동안 품고 있을 것인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완벽한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을 위장하거나 가면을 쓰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답을 알지 못할 때조차 자신의 공간을 온전히 소유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의심이 아니라
조용한 힘에서 비롯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할 때 움찔하지 않는 사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대신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절제에는 조용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걱정거리를 사방에 쏟아내는 대신 가슴에 품을 때 드러나는 위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주권입니다. 당신의 감정 상태를 낯선 이들에게 넘겨주지 않기로 한 당신의 선택인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말은 무게를 가집니다. 그러니 그 말을 보호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농담처럼 혹은 겸손한 자랑처럼 혹은 방어막처럼 불안감을 슬쩍 내비치고 싶은 유혹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쌓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친밀감인가? 신뢰성인가? 때로 우리는 자기 비하가 우리를 더 호감가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우리를 더 쉽게 잊히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를 기억합니다. 만약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미 당신 자신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존재감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지만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나타나는 것에는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그것은 주인의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설득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이 당신을 믿기 쉽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불안감을 내면에서 다스리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설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닭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들이 고쳐주거나 안심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것이 리더십이고 명료함이며 스토아의 길입니다. 셋째, 당신의 계획을 미리 알리지 마십시오. 새로운 아이디어나 목표가 떠올랐을 때 솟구치는 흥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었던 적은요? 기분이 좋죠, 그렇죠. 당신은 그들의 반응, 격려, 어쩌면 감탄까지 상상합니다. 아직 여정을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만으로도 진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여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갇히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것과 착각합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하는 것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을 의심, 산만함, 그리고 불필요한 압박에 취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셈이며 당신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성공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스토아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통제해야 할 감정적 충동의 전형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만약 발전하고 싶다면 어리석고 멍청하게 여겨지는 것에 만족하라. 다시 말해, 당신이 진정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알아채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외양보다 행동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박수갈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조용하고 철저하게 일을 해내는 진실성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런 내적인 헌신에는 무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방향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기에는 심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만 명확해진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결국 동기를 외부에 위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우리 자신의 명확성이 아니라 그들의 반응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박수갈채가 오지 않거나 더 나쁘게는 회의적인 시선이나 미묘한 의심에 직면했을 때 그것은 우리 마음에 씨앗을 심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우리의 능력, 시기,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너무 일찍 잘못된 청중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숨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 잘하고 있는 것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목표를 씨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진짜인지 증명하기 위해 며칠마다 땅을 파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심고 물을 주며 뿌리가 땅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결과가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선언이나 약속이 아니라 꾸준하고 조용한 진전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일단 당신의 계획이 공개되면 그것은 표적이 됩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질투를 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당신의 움직임이 그들을 위협합니다. 당신의 다음 큰 발걸음을 알리는 것은 그들에게 비판, 경쟁 혹은 조용한 방해 공작을 통해 저항을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지도를 건네주겠습니까? 그들이 방해하기에는 너무 늦었을 때 알게 하십시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운명이 어떠하든 만족한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진전 뒤에 숨겨진 정신입니다.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허락을 갈망하지 않으며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 동안에도 묵묵히 벽돌을 한 장씩 쌓으며 자신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들은 당신의 비전에 대해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 안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장하지 않고 연기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힌트를 흘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일하고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분하고 집중되어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런 에너지는 관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심을 명령합니다. 소리치기 때문이 아니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상태 업데이트와 인생 발표에 집착하는 문화 속에서 침묵은 힘이 됩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닻을 내리고 당신의 행동이 전시되기 전에 깊이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조용한 훈련이 사람들이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들은 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봅니다. 그리고 인내는 특히 오늘날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관심을 갈망하는 세상에서 희귀하며 존중받습니다. 넷째, 사소한 드라마에 휘말려 편을 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타인의 혼돈 속으로 쉽게 끌려 들어갑니다. 누군가 말로 공격을 던지고 다른 누군가가 맞받아치면 갑자기 방 안에 에너지가 바뀝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당신이 알아채기도 전에 누군가 당신을 쳐다봅니다. 그들은 당신의 지지, 인정, 그리고 동맹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압박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저 사람 편을 들어야 하나? 내 의견을 말해야 하나? 입장을 정해야 하나?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사소한 드라마에 관여하는 것은 의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종종 그것은 감정적인 도박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의 환심을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배경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손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켜보고 판단하며 당신을 보는 방식을 재계산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다수는 한마디 말도 없이 조용히 당신에게서 돌아설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 주변의 모든 혼란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아무런 의견도 갖지 않을 선택권을 소유한다. 이것은 당신이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평화를 어떤 주장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에너지가 유한하다는 것을 이해하며 당신의 목적과 관련 없는 논쟁에 그것을 쏟는 것은 체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압니다. 스토아주의자는 갈등에서 도망치지 않지만 현명하게 선택합니다. 모든 불일치가 당신의 이름을 달고 참여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충돌의 한가운데 당신의 깃발을 꽂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사소한 싸움에 뛰어들 때 당신은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당신을 흔들고 움직이게 하며 가장 위험하게는 당신의 충성심을 나누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한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모든 사람이 해석하도록 벽에 쓰는 것과 같습니다. 칼 융근, 타인에 대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무언가가 우리를 깊이 자극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들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에 대한 것인가? 때때로 우리가 참여하고 싶은 싸움은 원칙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로지 성찰되지 않은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는 것, 반응하지 않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좌절이나 분노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을 때 당신이 관심을 보이기 위해 그들의 강도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침착함을 유지하면서도 의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관찰하기를 선택하면서도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당신의 역할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경기장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링 안에서 주먹을 날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심판도 상대 선수도 아닙니다. 당신은 관중석에 앉아 물을 마시며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강력한 진실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지렛대가 되고 감정 통제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네카는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라고 썼습니다. 모두가 소리칠 때 당신이 혀를 다물고 있으면 당신은 눈에 띕니다. 수동적이어서가 아니라 균형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소음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판단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의 관심을 조종하려 하기 전에 2번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측 가능하지 않고 반응적이지 않으며 신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절대 편을 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이 중요해질 때까지, 당신의 개입이 혼란이 아닌 명료함을 가져올 때까지, 당신의 목소리가 더 많은 분열이 아닌 해결을 만들어낼 때까지 기다립니다. 관찰한 후에 말할 때 당신의 말에는 무게가 실립니다. 그것은 감정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 이해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그것이 스토아의 방식입니다. 당신은 사람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나가는 모든 폭풍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은 폭풍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굳이 빗속으로 뛰어들지 않고 구름을 지켜보는 법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중립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고요함을 약점으로 착각할 것입니다. 당신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무관심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실적보다 평화를, 소란스러움보다 깊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통찰과 평온, 그리고 힘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사람들은 누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자리를 지켰는지, 그저 끼어들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진흙탕에 뛰어들지 않았는지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문 앞에 드라마를 끌고 왔을 때 굳이 안으로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필요해 보이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편을 들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듣고 상황을 파악하고 침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소한 드라마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태도가 당신을 무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사소한 일에 동요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가치 없는 싸움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흔들림 없는 존재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에 휩쓸리는 세상에서 그 굳건함은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단순히 존경받는 것을 넘어 깊은 존중을 받게 됩니다. 다섯째, 관심을 쫓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주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공간에 들어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지만 왠지 모르게 모두가 그들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시선을 쫓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 이야기하지도 않으며 순간을 지배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자리에 굳건하게 존재합니다. 다른 이들이 손을 뻗을 때 그들은 고요히 머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태도가 결국에는 관심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소유한 사람이 발산하는 자연스러운 중력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눈에 띄려고 노력할수록 당신은 더욱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웃어줄 수도 미소 지을 수도 있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에너지가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감이 아닌 연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위험이란 화려한 쇼가 아닌 자기 통제에서 발견된다고 믿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진리를 추구한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승리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쫓아서 얻은 관심은 종종 바로 그런 부정한 것이 됩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중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구부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힘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당신이 얼마나 큰 소리를 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면 당신은 연약해집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소모되는 일입니다. 설령 성공하더라도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끊임없이 인정을 받기 위해 연기한다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관심을 받기 위해 자신을 비틀수록 당신은 진정성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진정성을 잃으면 다른 사람들만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도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모임을 떠나면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진정으로 주목받지 못한 것처럼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인정을 쫓는 자의 저주입니다. 당신을 계속 매달리게 할 만큼은 주지만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 만큼은 결코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움츠러들거나 침묵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동적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과 스포트라이트를 지배하려 애쓰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증명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할 말이 있어서 말하는 사람은 다른 무게감을 지닙니다. 그들의 말은 마음에 남습니다. 그들의 존재감은 오래 기억됩니다. 그 순간을 이기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관성은 존중을 쌓아갑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꾸준히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그 숨은 의미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주변을 현명하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 주변 사람들이 깊이보다 소음을 보상한다면 당신은 결국 그들을 따라가기 위해 연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평온, 진실, 그리고 실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중요할 때 말하고 더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당신은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희소한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음과 속도를 보상하는 문화 속에서 느림과 고요함은 자석과 같은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가장 시끄럽고 가장 인상적이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쓸 때 당신의 임무는 가장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누가 박수를 치든 치지 않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인정을 갈망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과제는 존중받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은 군중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스토아 학파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관심을 훔치기 위해 광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적과 평온, 그리고 굳이 소리치지 않아도 느껴지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적인 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방이 시끄러워질 때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표류할 때 닻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닻은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굳건히 버틸 뿐입니다. 당신이 관심을 쫓는 것을 멈출 때 무언가 변화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가벼워지고 관계는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 공간이 평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부터 진정한 존재감, 즉, 당신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온전히 구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존재감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관심이 찾아올 때 그것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것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을 비틀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주목받을 가치가 있었기에 관심이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섯째, 압박감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압박감은 사이렌을 울리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순간들에 나타납니다. 누군가 당신의 말을 중간에 끊을 때, 회의에서 당신의 아이디어가 묵살될 때, 낯선 사람이 운전 중에 끼어들 때,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 당신의 인격을 문제 삼을 때, 그런 순간들 속에서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합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기도 전에 당신의 몸이 당신을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움찔거림, 한숨, 목소리의 미세한 긴장감. 그 변화는 작을지 모르지만 강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압박감은 당신을 부수지 않고도 당신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그저 당신을 노출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사소한 틈새를 통해 자신을 내어주고 맙니다. 스토아 학파는 통제란 감정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외부의 어떤 것으로 인해 고통받는다면 그 고통은 그것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평가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든지 그 평가를 철회할 힘이 있다. 그가 의미한 바는 간단합니다. 압박감을 만드는 것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장의 순간에 우리는 폭풍 속에 고요함이 되거나 폭풍의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이 일이 당신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실룩거리거나 목소리를 떨거나 자세를 움츠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행복한 삶이라도 어느 정도의 어둠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행복이라는 단어는 슬픔에 의해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면 그 의미를 잃을 것이다. 압박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피함으로써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당신의 에너지, 표현, 그리고 반응을 통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침묵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지켜봅니다. 긴장된 표정은 한 문장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몸짓의 변화는 당신의 변명보다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당신의 논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정심을 판단합니다. 도전을 받았을 때 재빨리 반응하고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상대방의 에너지에 맞추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공황 상태에 맞추는 순간 당신은 상황의 주도권을 내어주게 됩니다. 당신은 압박감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들이 당신의 행동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힘이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기로 선택하는 자제력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운을 느낍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도전할 때마다 당신의 에너지가 흔들린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움찔거림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목소리로 방을 지배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요함이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적 혼란이 그들에게 반사되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힘이 아닌 존재감으로 그 침착한 사람이 힘을 쥐게 됩니다. 도발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흔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당신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중심으로 자신들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입는 연기가 아닙니다. 압박감이 나타나기 전에 쌓는 훈련입니다. 그것은 호흡과 자세, 그리고 잠시 멈추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료하게 다음 행동을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도전할 때 긴장하거나 맞서 싸우는 대신 더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그 순간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당신을 통과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에 지배당하기를 거부하는 것뿐입니다. 7째, 과도하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익숙한 느낌일 겁니다. 누군가 당신의 결정, 행동, 말투에 의문을 제기하고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이미 설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당신은 분석하고 정당화하고 명확히 하려 애씁니다. 제대로만 말하면 그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고, 당신의 의도를 알아줄 것이라고, 동의해 줄 것이라고 희망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설명할수록 당신은 스스로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당신이 더 많은 단어를 던질수록 당신은 더 많은 힘을 넘겨주게 됩니다. 갑자기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그것에 대한 그들의 해석에 관한 것이 됩니다. 당신은 상황의 주도권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순간을 이끌지 못하고 그것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은 새어나가고 의심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당신은 당신의 진실을 협상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모든 것에 변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상기시킬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것인지 논쟁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의 요점은 간단했습니다. 명확하게 행동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동기가 순수하고 당신의 결정이 원칙이나 논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왜 과도한 설명으로 그 힘을 희석시키겠습니까? 중심이 잡힌 사람들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며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논리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칼 윤근 말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고문당한 사람이 고문하는 사람이 된다. 종종 당신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명확성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통제력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세계관에 대해 더 확신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그 압박감은 걱정이나 호기심으로 포장될 수 있지만 그 밑에는 보통 당신의 기반을 흔들려는
미묘한 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첫 본능이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이미 그들의 틀 안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진실 위에 서 있는 대신 그들을 위해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제력에는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설명을 강요할 때 당신이 그저 그게 제가 하기로 선택한 방식입니다 라고 대답하거나 심지어 차분하게 어깨를 으쓱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주도권을 유지합니다. 당신은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과도한 정당화를 차분하게 거부하는 그 태도는 사람들이 더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들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순간을 되짚어 봅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신비로움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품고 있을수록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끌려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모든 논리 지도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처럼 당신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당신의 적과 같아지지 않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그것은 당신을 흔들려는 사람의 에너지를 따라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들이 빠른 질문, 비난 또는 불신으로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당황으로 맞서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심을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그들의 모든 움직임에 반응하는 순환고리에 가둘 뿐입니다. 대신 속도를 늦추십시오. 평정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고요함이 그들이 씨름해야 할 대상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이해받으려고 애쓰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을 직시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종종 그것은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설명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소통이 중요하고 명확성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재판을 받는 것처럼 당신의 모든 행동을 변호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차이는 의도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해를 가져오기 위해 공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판이 두려워서입니까? 당신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정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자주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오해받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설명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오해받는 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통제하려는 것은 당신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상황을 더 이상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자신을 바꾸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은 압박감에 반응하는 방식, 누군가 우리의 선택에 도전하려 할 때 대응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포함합니다. 서둘러 설명하는 대신 우리는 잠시 멈추고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지지하는지가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변호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내적 안정성은 당신의 평화를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중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신의 모든 행동을 풀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문장은 당신이 하지 않은 말, 차분한 대답, 어깨를 으쓱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이해하든 못하든 나는 내 선택에 만족한다고 말하는 침묵입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그것이 스토아적인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명확성을 쫓게 두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선을 지키면 됩니다. 8째, 거절의 씁쓸함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거절이 항상 화려하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한 순간, 답장 없는 메시지,
오지 않은 초대,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조용히 닫히는 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성숙하고 굳건하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따끔합니다. 우리가 인정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모두는 주목받고 선택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절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냉담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것이 씁쓸함과 냉소로 비틀리도록 두겠습니까? 아니면 반응 대신 우아함을 선택하며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일어서겠습니까? 진실은 우리가 무시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거절 자체보다 우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차가움이나 옹졸함으로 반응할 때 그 순간에는 그것이 힘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당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상처를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게 나에게 상처를 줬어 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그것은 상대방이나 상황에게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힘을 부여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점에 대해 명확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상처받지 않기로 선택하면 상처받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상처받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상처받은 것이 아니다. 그는 거절이 아프다는 것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되새기고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연기할 때 고통이 괴로움이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칼 융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비슷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계속 남는다. 우리가 숨기려 하는 그 씁쓸함은 어쨌든 우리의 말투 자세, 말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를 무시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또는 신경 쓰지 않는 척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꺼낼 때 새어나옵니다. 우리가 그 감정에 저항할수록 그것은 우리에 대해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용한 초연함으로 거절을 마주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힘을 되찾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척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연기하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개인적으로 그것을 처리할 시간을 갖고 의도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말입니다. 무시당하고도 여전히 위험을 가지고 걸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특정한 힘이 있습니다. 요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이야기를 조작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거절이 그들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고 진정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방향 전환, 정리일 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선택하지 않을 때 그것이 우정이든 기회든 사랑이든 그들은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선호를 드러내는 것이며 그것은 당신보다는 그들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세네카는 썼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 가난하다. 그것은 관심과 인정에도 적용됩니다. 인정을 갈망하고 마무리를 쫓고 누군가가 당신을 거절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려는 것, 그것은 결핍입니다. 그것은 집착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씁쓸함 없이 놓아줄 때, 당신의 평화를 온전히 지키며 떠날 때, 당신은 희소한 존재가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의 부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귀중한 무언가를 놓쳤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초연함의 조용한 힘입니다. 절망이 사람들을 더 멀리 밀어냈을 곳에 호기심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전술이라면 효과가 없습니다. 당신은 우아함을 위장할 수 없습니다. 비밀리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고요함은 모든 것이나 모든 사람이 당신의 길의 일부가 될 운명은 아니며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나옵니다. 사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스토아학파는 우주가 이성에 의해 인도되며 일들은 마땅히 일어나야 할 대로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무는 그 흐름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일들이 당신이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요구하지 말고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라. 그러면 당신의 삶은 순탄할 것이다. 그런 사고방식이 실망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당신을 더 회복력 있고 더 유연하며 누가 당신을 선택하는지에 덜 지배받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는지에 더 굳건히 뿌리내리게 만듭니다. 거절은 정말로 생각해보면 단지 정보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무엇이 아닌지를 알려줍니다. 당신을 위한 것을 위한 공간을 비워줍니다. 그리고 종종 그것은 당신의 성장을 지원하지 않았을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구해줍니다. 하지만 그 명확성은 당신이 감정적인 소음, 즉 설명하고 증명하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당신의 일부로부터 분리될 때만 찾아옵니다. 대신 당신의 부재가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성명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갔다고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다르게 움직이면 됩니다. 당신의 기술에 집중하십시오. 보답이 있는 곳에 당신의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당신의 가치에 너무나 굳건히 뿌리내려서 그 손실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아홉째, 공개적으로 당신보다 윗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권력의 위치에 있는 누군가가 실수를 저지를 때 그들이 부주의하거나 부정직하거나 혹은 그냥 현실 감각이 없을 때 어떤 유혹이 나타납니다. 누군가의 인격에서 균열을 보고 그들의 말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그들이 가진 영향력이 잘못 사용되는 무거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누군가는 나서서 말해야 해. 어쩌면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언제나 옳은 일처럼 보이고 스스로가 고결하고 용감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더 복잡합니다. 너무 이르거나 너무 공개적으로 혹은 너무 감정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옳을 수도 있고 정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직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용기가 아닌 씁쓸함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메시지는 전달 방식의 그늘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불의가 만연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황제가 손짓 한 번으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고 여론이 하룻밤 사이에 뒤바뀌는 세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판단을 내리는데 놀라울 정도로 신중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적과 같아지지 않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의 권력 남용이 당신의 목소리를 남용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처받은 자존심이나 자만심에서 비롯된 반응은 이미 혼란스러운 세상에 소음을 더할 뿐입니다. 특히 당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은 단순히 진실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타이밍과 영향력, 그리고 통제력의 문제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윤근, 자신의 어둠을 아는 것이 타인의 어둠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가슴을 날카롭게 찌릅니다. 잠시 멈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는 과연 중심을 잡고 손가락질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감정이 격해져서 그러는 걸까요? 당신의 비판이 해소되지 않은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결국 개인적인 공격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리고 권력자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은 그 대상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면 충돌보다는 평정심을 더 존중하기 때문에 역효과를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결과는 무엇인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행동의 변화인가요? 대중인식의 전환인가요? 아니면 불의의 시정인가요? 모두 가치 있는 목표이지만 한순간의 감정 폭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랜 시간 쌓아온 영향력과 꾸준하고 명료한 전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당신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때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어떻게 말하는지보다 덜 중요해집니다. 청중이 당신의 말에서 씁쓸함이나 냉소를 감지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의 메시지를 듣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인격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히 무시당하는 것을 넘어 오해받게 될 위험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내의 가치를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지켜보고 신뢰가 깨지기 쉬우며 권력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당신이 내뱉는 말보다 차라리 하지 않는 말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섣불리 손가락질하며 에너지를 태워버리도록 두십시오. 그들이 허상과 싸우는 동안 당신은 빛을 모으십시오. 마침내 진실이 명백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내내 보아왔던 것을 깨닫게 될 때 당신은 소리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저 담담히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말에 무게를 실어주었기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태도와는 다릅니다. 정밀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수양이라 불렀고 현대인들은 감성지능이라 부를지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불을 쥐고 있으면서도 함부로 던지지 않고 상황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조용히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평정심은 당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조용한 영향력을 가져다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당신이 함부로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당신은 의도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드라마를 만드는 대신 그것을 연구하고 단지 들리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기 위해 말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당신에게 반응하고 증명하고 보여주라고 부추길 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강한 존재감은 소리칠 필요가 없는 존재감입니다. 진정한 힘은 조용하고 차분하며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신중한 의도를 갖고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말이 굳이 짊어질 필요 없는 무게를 대신 지게 하십시오.